극심한 추위의 종말 속에서 나와 아기 고양이는 튼튼한 캠핑카 안에 웅크리고 있다. 게임을 하고 호거를 먹으며 이 아늑한 일상을 보내던 중 고양이 사료 봉투가 바스락하며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벌떡 몸을 일으키자 이마에 토마토 맛 감자칩 부스러기가 붙어있고 손가락 끝엔 여전히 키보드의 차가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교과서와 식은 커피가 가득했던 책상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빛을 내뿜는 스테인리스 수납장이 보였다. 내 무릎을 친 사료 봉투가 바닥을 굴러가는데 전 연령용 곡물 생고기 사료라고 적혀있다. 바로 설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브랜드였다. 수납장을 짚고 몸을 일으키자 무릎에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털 뭉치가 닿았다. 내려다보니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꼬리 끝이 말린 아기 고양이가 발치에 앉아있다. 그 사료 봉투를 입에 문 채 동그란 벽 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본다. 영리한 꼬마 도깨비처럼 말이다. 이건 보름 전 내가 식당 뒷문에서 주운 길고양이다. 당시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녀석을 샌드위치 반 조각으로 꼬셔서 기숙사로 데려왔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낯선 곳에 있는 걸까? 녀석을 안아주려 몸을 낮추자 머릿속에서 갑자기 맑은 기계음이 들려왔다. 의식 깊숙한 곳까지 직접 파고드는 목소리였다. 캠핑카 시스템 바인딩 성공. 호스트, 하소돈. 현재 공간은 소형 식량 창고입니다. 캠핑카 내부 레벨 1단계. 외부 세계는 이미 종말 초기에 진입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극한의 한파가 닥칠 예정입니다. 속히 기능을 숙지해 주십시오. 나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수납장에 부딪혔다. 쿵 소리가 났다. 설구는 수납장 밑으로 숨어버렸고 경계심 가득한 파란 눈만 내비쳤다. 누가 말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 기숙사 책상에 엎드려 있었던 거 아니었어? 기계음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시스템은 당신의 조부 하명원 님의 공간 기술 연구에 기반합니다. 그분은 임종 전 핵심 기술을 칩에 주입하셨고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찾던 은색 자물쇠를 통해 유전자 바인딩을 완료했습니다. 종말 신호가 감지된 후 시스템이 캠핑카를 생성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된 스노우볼을 동기화해 보호 공간에 포함시켰다. 할아버지, 나는 목에 걸린 은색 자물쇠를 만졌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문양. 5살 때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다. 평생 너를 지켜줄 거라 하셨는데 그저 소망일 뿐이라 생각했지.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코끝이 찡해졌다. 수납장을 똑똑 두드렸다. 스노우볼, 나오렴. 사료를 문 스노우볼이 걸어나와 내 손등에 몸을 비볐다. 녀석을 안고 캠핑카를 살폈다. 약 20제곱미터의 공간. 왼쪽 수납장엔 딸기 쿠키와 다크 초콜릿이 가득했고 내가 노래를 부르던 버블티도 있었다. 오른쪽 주방에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채소와 삼겹살이 꽉 찬 미니 냉장고. 뒤쪽에는 더블 침대, 옆에는 캣타워가 서 있었다. 욕실엔 온수기와 세면대가 완비되어 있었다. 한 달치 물이 충분하다는 안내. 수동 또는 생각으로 조종 가능한 운전석. 주행거리는 800km. 감자칩을 뜯어 스노우볼에게 줬다. 불안감이 차츰 가라앉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밖에서 급박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샤오툰, 샤오툰, 너 안에 있는 거 맞지? 룸메이트 린웨이웨이였다. 그녀는 늘 나를 이용했고 스노우볼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녀가 여길 어떻게 알았을까? 커튼을 걷어보았다. 밖은 온통 잿빛이었다. 찬바람에 실린 얼음 알갱이가 창을 치고 강이동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가로수길에는 야른 얼음이 얼었다. 휴대전화 신호는 먹통이었다. 시간은 7시 3분에 멈췄다. 현재 기온은 영하 30도. 24시간 내 영하 60도까지 하락. 폭설이 동반될 예정이었다. 극한의 종말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 린웨이웨이는 패딩을 껴입은 채 나무 막대기로 차 문을 두드렸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 문 좀 열어줘. 나 좀 숨게. 시스템에 물어보니 아까 실수로 울린 경적 소리에 온 모양이다. 그녀는 내 분홍색 잠옷을 알아보고 설구 꼬리의 오렌지색 털까지 확인한 뒤 나라는 걸 확신했다. 예전에 내 손난로를 뺏고 체온계를 빌려갔던 일이 생각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시스템 간섭 차단. 차문 보강 완료. 문박의 소동이 사라졌고 설구는 내 품에 안겨서 낮잠을 잔다. 은색 자물쇠를 만지며 이 보금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린웨이웨이는 뒤끝이 심한데 이번에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정말 순순히 물러날까? 더 불안한 건 한파가 계속 심해질 거라는 시스템 알림이다. 지금 가진 물자만으로 나와 설구가 앞으로의 극심한 저온을 버틸 수 있을까?
린의웨이를 차단한 뒤 설구를 안고 센터페시아 화면 앞에 앉아 깜빡이는 극한 한파 경보를 바라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시스템 메시지. 기온이 영하 60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음. 빨리 캠핑카의 기능을 익혀야 한다. 특히 물자 보충과 방어 시스템 말이다. 화면의 물자 교환 탭은 꽤 유용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몬 쿠키 몇 봉지로 의료용 마스크 2팩과 소독제 1병을 바꿨다. 물자가 즉시 수납함에 나타났다. 방어 기능에는 차문 강화와 방음 모드가 있었다. 강제로 접근하면 저온 방어를 가동해 주변 온도를 낮춰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오전 내내 씨름하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주방으로 가 계란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찬물을 절반 정도 부었다. 인덕션 스위치를 누르려는 찰나 손끝에 찌릿한 전류가 느껴졌다. 작은 개미에게 물린 듯한 느낌이 들더니 곧바로 찬물이 보글거리며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열기가 얼굴로 확 끼쳐왔고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뗐다. 숙주의 온도 조절 능력 각성을 감지했습니다. 현재 등급 1단계. 물체의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영하 10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나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생각만으로 끓는 물을 식혀보려 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수면에 야른 서리가 맺혔다. 다시 정신을 집중하자 서리가 녹으며 다시 따뜻한 물로 변했다. 나는 떨어진 빨간 사과를 집어들었다. 생각만으로 사과를 차갑고 딱딱하게 만들자 금세 얼음 덩어리처럼 변해버렸다. 설구는 얼음공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앞발로 툭 건드려 보더니 다시 획됐다. 야옹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창 재미있게 능력을 쓰고 있을 시스템이 갑자기 100m 밖 5명 접근 경고를 보냈다. 3명 무기 소지, 몽둥이 소지, 목표는 캠핑카 추정. 나는 서둘러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린의웨이가 덩치 큰 남자 4명을 데려오고 있었다. 그들 손에는 녹슨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캠핑카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들. 그녀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남자들에게 무언가 장담하는 듯 보였다. 캠핑카만 억지로 열기만 하면 안에 물자로 보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구를 안아서 고양이 집에 넣어주며 안에 얌전히 있어. 나오지 말고. 내가 지켜줄게. 이어 즉시 시스템의 저온 방어 가동을 명령했다. 캠핑카 주변 10m 온도가 영하 80도로 급강하였다. 투명한 얼음벽이 생성되고 외부 광원을 모두 차단했다. CCTV 화면 속에서 린의웨이 일행이 캠핑카로부터 15m 지점까지 다다랐을 때 그들은 동시에 몸을 부르르 떨어 패딩 겉면에는 금세 하얀 서리가 앉았고 내뱉는 숨결은 하얀 얼음 안개가 되었다. 손과 발도 딱딱하게 굳기 시작. 검은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거야? 진짜 기괴하네. 린의웨이는 추위에 떨었고 벌벌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빨리 따버려. 샤샤오트는 분명 안에 숨어 있을 거야. 남자들은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얼어붙은 바닥에 발을 내딛자마자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의 발이 미끄러졌다. 손에 든 쇠파이프가 멀리 날아갔다. 그들을 더 겁먹게 한 것은 캠핑카 주변에 갑자기 투명한 얼음벽이 솟아올랐다. 린의웨이가 손을 뻗어 만지려 했다.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손가락 끝이 이미 빨갛게 얼어붙어 너무 기괴해. 빨리 가자며 남자들이 재촉했다. 린의웨이는 분한 듯 캠핑카를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샤샤오툰, 두고 봐. 그 후 몇 명은 허겁지겁 도망쳤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스템으로 주변 온도를 회복시켰다. 조명을 켰다. 슈에치우가 즉시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머리로 내 뺨을 비벼댔다. 초능력의 등장은 내게 든든한 보장책이 되었다. 하지만 린의웨이가 이번에 이득을 보지 못했으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 보복할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캠핑카 안의 물자는 언젠가 바닥난다는 것이다. 조속히 안정적인 물자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시스템의 종말 생존 지도에는 도시 외곽의 대형 마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위치가 외져서 종말 초기에는 아직 털리지 않았고 물자가 풍부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파가 가시지 않았고 밖에는 언제든 약탈자가 나타날 수 있다. 나 혼자 마트에 가는 게 정말 안전할까? 폭설이 밤새도록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날이겠다. 나는 캠핑카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지붕과 지면은 눈으로 뒤덮여 두꺼운 하얀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했다. 시스템은 기온이 영하 25도로 올랐다고 알렸다. 당분간 폭설 예보는 없었으며 물자를 보충하러 나가기에 적당했다.
나는 슈에치우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준비해주고 캠핑카의 방어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문을 보강했다. 온도 경보, 얼음 벽 방어 시스템 가동. 안전을 위해 초능력으로 장갑을 단단하게 얼려 임시 무기를 만들었다. 주머니에 압축 비스킷 2봉지를 넣고 곧바로 캠핑카에 시동을 걸어 도시 외곽의 대형 마트로 향했다. 눈 덮인 도로는 유난히 고요했고 길가에는 멈춰 선 차들이 가득했다. 가끔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옷을 두껍게 껴입고 손에 봉투를 든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자를 찾고 있었다. 시스템 경로에 따라 인파를 피했고 1시간 뒤 마침내 마트에 도착했다. 마트는 외딴 곳에 위치해 주변에 거주 지역이 없었고 텅 빈 주차장뿐이었다. 마트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유리창은 태반이 깨져 있었으며 입구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듯했다. 캠핑카를 세우고 CCTV로 주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외투를 여미고 차에서 내렸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들어와 몸이 으스스 떨렸다. 손에 쥔 얼음 장갑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부패한 냄새와 음식 상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빛이 주위를 비췄고 진열대는 대부분 쓰러져 물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파손된 식품 포장이 많았고 내용물은 이미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시스템을 따라 안쪽 식품 구역으로 갔다. 쓸만한 화장지를 줍고 수건도 시스템 보관함에 넣었다. 식품 구역에 도착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진열대는 쓰러졌지만 대부분의 물자는 그대로였다. 압축 비스킷 몇 박스를 챙기고 생수 수십 병을 더 챙겼다. 소고기 통조림이랑 생선 통조림도 몇 캔 찾았다. 흩어진 쌀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을 때 마트 깊은 곳에서 가냘프고 어린 야옹 소리가 끊길 듯 힘없이 들려왔다. 인적 없는 이 마트에 웬 고양이 울음소리지? 길고양이가 갇힌 걸까? 아니면 누가 고양이 소리로 유인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스노우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장갑을 꽉 쥐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마트 안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소리는 폐박스가 쌓인 구석에서 들렸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낡은 종이 상자 안에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있었다. 치즈 고양이가 가운데에 웅크리고 삼색이는 온기를 나누려 몸을 비비고 있었다. 검은 고양이가 가장 작았는데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가냘프게 울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어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구해주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얼어 죽을 게 뻔했다.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3마리를 감쌌다. 주변에서 키튼 사료 몇 봉지와 분유 몇 캔, 아기 물티슈를 챙겨 서둘러 캠핑카로 달려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스노우볼이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야옹 울었다. 마치 내게 묻는 것 같았다. 새끼들을 소파에 눕히고 따뜻한 물로 몸의 오물을 닦아주었다. 분유를 타서 작은 수저로 조금씩 먹여보았다. 새끼 고양이들은 낯을 가리며 입을 벌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스노우볼이 다가와 치즈 고양이의 머리를 비벼주었다. 마치 안심시키려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치즈 고양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숟가락에 우유를 핥아보더니 나머지 2마리도 따라 먹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치즈색은 미미, 가장 잘 먹어서 삼색이는 화화, 성격이 제일 장난스러운 검은색은 투안투안. 늘 사람에게 달라붙는 걸 좋아한다. 저녁에는 홍샤오로우를 한 냄비 요리했다. 맛있는 냄새가 캠핑카 안에 가득 퍼져 작은 화화와 투안투안이 내 다리를 에워싸고 야옹거렸다. 살코기를 잘게 으깨어 먹였다. 설구는 내 품에 안겨 고양이 사료를 먹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고양이 4마리를 안고 창가에 앉아 눈 경치를 구경했다. 달빛이 내린 설원은 은빛으로 빛났다. 목에 걸리는 자물쇠를 만지며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저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 3마리도 구했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스템이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500m 밖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접근 중. 분석 결과 생존 분대로 의심됨. 이들은 물자를 약탈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다. 수단이 잔인함. 즉시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생존 분대. 심장이 조여왔다. 여길 어떻게 찾아낸 거지? 마트에 갔을 때 표적이 된 걸까? 서둘러 새끼 고양이들을 보금자리에 넣었다. 설구를 안고 시스템의 최고 단계 방어를 명령했다. 캠핑카 주변 20m 온도를 영하 100도까지 낮췄다. 이중 가시벽 생성. 외부 광원과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무음 모드 진입. 설구를 꽉 안은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멀리 눈밭 위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캠핑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속도가 매우 느렸다. 주변을 살피는 듯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다. 손에 든 얼음 장갑을 꽉 쥐었다. 이번 상대는 린웨이웨이 일행보다 더 흉악하다. 내 초능력과 이중 얼음 벽이 정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CCTV 화면 속에서 낡은 승합차 캠핑카에서 20m 떨어진 곳에 멈췄.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5명이 내렸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시카를 들고 있었다. 살벌한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더니 짧은 머리의 남자가 캠핑카를 가리켰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캠핑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이 저온 방어건에 발을 들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짧은 머리 남자가 몸을 부르르 떨며 제기랄 하고 욕을 내며 왜 갑자기 이렇게 춥지? 정말 기분 나쁘군. 옆에 있던 모자 쓴 남자가 손을 비비며 형님.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짧은 머리 남자가 총자루를 꺼내 휘두르며 그게 뭐든 상관없어. 일단 부수고 봐. 안에 분명 물자가 있을 거야. 남자들은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투명한 얼음벽에 닿자마자 비명이 터져나왔다. 모자 쓴 남자의 손가락이 보라색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안 부서진다고 소리쳤다. 이 벽 너무 차가워요. 닿기만 해도 아파요. 짧은 머리 남자는 믿기지 않는 듯 쇠파이프를 들어 얼음벽을 내리쳤다. 그러자 쇠파이프가 얼음벽에 그대로 달라붙어 버렸다. 그가 힘껏 잡아당기자 손이 아파 소리를 질렀다. 다른 사람들이 간신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코칼 노르디야. 가자. 일단 퇴각해. 짧은 머리 남자도 결국 겁을 먹었다. 일행은 그를 부축해 허겁지겁 차로 도망쳤다. 금세 눈밭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이미 등 뒤에 옷을 적시고 있었다. 설구가 내 턱을 비볐다.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양이 집안의 새끼 고양이들을 보러 갔다. 녀석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미미는 여전히 투안투안에 발을 안고 있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나는 더욱 신중해졌다. 매번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시스템으로 주변 환경을 스캔했다. 머무는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캠핑카 정차 지점을 옮겼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야. 생활은 점차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매일 아침 아기 고양이들이 나를 깨웠다. 미미는 내 손등에 몸을 비비고 화하는 침대로 뛰어올라 꾹꾹이를 했다. 단단이는 베개 옆에서 골골송을 불렀고 설구는 옆에 앉아 인자한 엄마처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초능력으로 달걀 국수를 끓이고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었다. 오전에는 남는 물자로 필요한 물건을 바꾸거나 캠핑카 안에 틀어박혀 영화를 보았다. 가끔 얼음공을 만들어 고양이들과 놀아주었고 오후에는 초능력을 연습했다. 컵 한 잔의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것부터 주방 조리대 전체를 얼리는 수준까지 캠핑카 내부를 25도로 유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홍샤오로우나 콜라 닭날개 조림 같은 것들. 고양이들을 품에 안고 창밖 설경을 보며 시원한 버블티를 마셨다. 한 번은 홍샤오로우를 만드는데 화하가 틈을 타 식탁에 올라와 고기를 훔쳐 먹으려 했다. 얼른 화하를 안아 내리고는 짐짓 화난 척하며 노려보았지만 녀석은 내 손바닥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결국 웃음이 터져버렸고 고기 한 점을 떼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극심한 한파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올라갔고 눈보라도 잦아들었다. 창문을 열면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게 보였고 새들이 가지 위에서 노래했다. 공기 중에는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캠핑카를 강가에 세웠더니 얼음이 녹으며 물줄기가 소리를 내며 흘렀다. 설구와 함께 강변을 산책하기도 했다. 캠핑카 재배 구역에는 심어둔 채소가 10cm 넘게 자랐고 토마토는 노란 작은 꽃을 피웠다. 아기 고양이들도 부쩍 자랐다.
미미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걷는 게 뒤뚱뒤뚱해요. 화화가 제일 장난꾸러기죠. 항상 설구를 쫓아다니며 놀아요. 단단이는 여전히 껌딱지예요. 늘 내 품에 파고드는 걸 좋아하죠. 다른 생존자들과도 안전거리를 두며 교류하려 했어요. 한 번은 어느 모녀를 만났는데 너무 배고파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압축 비스킷 2봉지와 생수 한 병을 건네주었죠. 며칠 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 직접 꺾은 들꽃을 선물했어요. 꽃은 비록 좀 시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종말 속에도 이런 선의가 있더군요. 밤이 되면 4마리 고양이와 창가에서 별을 봐요. 설구는 내 품에 있고 미미, 화화, 단단이는 무릎 위에 엎드려 가르랑 소리를 내죠. 목에 걸린 은색 자물쇠를 만지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캠핑카와 각성한 온도 조절 능력. 귀여운 고양이들이 없었다면 초기의 고비들을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종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위험이 닥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겐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으며 곁을 지켜주는 고양이들이 있으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참 밝네요. 꼭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아요. 품 안의 고양이들을 내려다보며 웃음이 났어요. 이 캠핑카는 종말 속 나의 안식처예요. 이 소중한 집을 지켜낼 거예요. 종말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햇살은 모든 추위를 녹여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고양이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보러 나갈 거예요.